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의 복소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전력의 종류는 순시 전력, 순간순간에 어떤 소자가 소모하는 전력을 계산한 거고요. 그거의 평균값인 평균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이 시간에는 복소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화번이 있고요. 전화번이 어떤 2단자망에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원은 이 부하에다가 VT 곱하기 RT만한 순시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하에서 소모하는 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까지 비운 내용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복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GL이라는 부하에 전류 흐르는 전류가 IT인데 IT의 페이즈인 I가 있고 GL에 걸리는 전압이 V라는 페이즈로 있다고 했을 때 이때 V는 앰플리튜드가 VM이고 위상이 세타 V, I는 앰플리튜드가 IM, 위상이 세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부하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 PT는 VT 곱하기 IT가 되어서 2분의 1 VM의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플러스 2분의 1 VM IM의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부하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 그 다음에 부하의 종류를 들다 보니까 저항 성분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두고 X에 걸리는 전압을 VX라고 두고 흐르는 전류를 I라는 벡터로 뒀을 때 우리가 저항 R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을 한번 보겠어요. PRT를 보니까 PRT는 지난 시간에 유도 다 했습니다. 2분의 1의 VM의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플러스 2분의 1의 VM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곱하기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2배의 세타 I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X에서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 PXT를 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2분의 1 VM IM의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곱하기 사인에 2 오메가 T 플러스 2배의 세타 I 그 다음에 당연한 거죠. 토탈 소모하는 순시 전력 PT는 R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과 X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합과 같다. 모든 시간대에서 소모하는 토탈 전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순시 전력은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놔놓으면은 전체 부하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이해가 되고요. 저항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 평균 전력은 제로. 근데 우리가 전력면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만히 들다 보면은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하고 R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진폭하고가 같습니다. 뒤에 있는 이 텀은 어차피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텀이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 사라지는 텀들이야겠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평균 전력과 평균 전력을 알면은 순시 전력의 진폭도 알아요. 그죠? 변화되는 양상. 그 다음에 X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진폭. 요 두 개의 항을 알고 싶은 거죠. 요것만 알면은 모든 걸 다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나
어떤 부하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같습니다. 그렇죠? 왜?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제로이기 때문에 부하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이나 그 부하에 소속된 저항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 전력 P는 2분의 1의 리얼 파트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실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리얼 파트의 2분의 1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두면은 요 안에 걸 우리는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갖다가 복소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얘가 S니까 S의 실수부가 평균 전력이다. S는 뭐냐? 복소 전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S는 어떤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P는 평균 전력이 됐고, P는 2분의 1의 VM,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자, 왜 그러냐면은 V가 VM의 세타 V, 그 다음에 I가 IM의 세타 I라고 뒀으니까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는요, 앰플리튜드는 그냥 곱하고 I의 컨주게이트 하면은 세타 I가 마이너스 세타 I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V하고 I의 컨주게이트를 곱하게 되면은 VM, IM의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지는 S는, 여기는 S는 2분의 1 VM, IM의 각도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는 이러한 텀으로 돼요. 앞에 나와 있는 V와 I의 정의로부터 얘가 나오니까 얘는 앰플리튜드고 얘는 유상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돌리면은 실수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2분의 1 VM IM의 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허수부의 크기가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진폭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 복소 전력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지는데, 실수부는 평균 전력이 되고 허수부는 X,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진폭. 자, X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반주기 동안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저장해 있다가 나머지 반주기 동안 다시 전원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X에서 소모하는 순시 전력의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진폭이 제로면은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 진폭이 크다는 것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소 전력 S를 구해놓으면은 여기에 실수부와 허수부의 크기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실수부는 평균 전력이니까 실제 부하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되는 거고, Q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가 잠시 저장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들어와서 P는 그냥 소모를 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썼어요. 썼으니까 관계없는데 Q만한 양은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데 전원에서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안 해요. 그럼 뭐냐? 허공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Q라는 에너지는 줬는데 에너지를 쓰지도 않았는데 사라진 그러한 에너지 양이 됩니다. 그래서 Q를 갖다가 우리는 효과가 없는 전력이라고 해서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얘는 평균 전력이면서 P는 얘 반대말인 유효 전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몇 가지 배웠냐면은 순시 전력을 배웠고, 평균 전력을 배웠고, 유효 전력하고 평균 전력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 그 두 개를 합했는 게 복소 전력. 그렇죠?
자, 그리고 단위도 다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평균 전력과 유효 전력은 와트로 씁니다. 단위를.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단위를 볼트, 암페어, 리액턴스라고 써요. 볼트, 암페어, 리액턴스. 그 다음에 복소 전력은 볼트, 암페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복소 전력을 와트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복소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와트. 앞에서 우리가 DC에서 전력의 단위인 와트를 그냥 쓰면 돼요. 근데 DC를 할 때는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나 와트라는 단위가 같은 단위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구별해서 쓴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 Q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인데 리액턴스에서 소모하는 그러한 복소 전력이라는 의미로 볼트, 암페어, 리액턴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부하 GL이 있으면은 그 GL도 역시 복소수가 되고요. 실수부 R과 허수 파트 X 리액턴스로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GL에서 소모하는 복소 전력을 들다 봐도 S라는 복소 전력이 유효 전력인 P와 무효 전력 Q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소 전력 S를 갖다가 우리는 유도를 해봅시다. 2분의 1 V에다가 I의 컨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즈가 I고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즈가 V가 돼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크기가 GL이니까 V는 GL 곱하기 I라는 등식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죠? GL 곱하기 I. 이 V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S는 2분의 1 곱하기 GL 곱하기 I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가 되고, I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는 I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I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GL의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L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2분의 1 R 곱하기 I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J의 2분의 1 I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P는 2분의 1 R I의 크기의 제곱, Q는 2분의 1 X의 I의 크기의 제곱. 자, 그러면은 얘는 양의 수니까 X의 부호에 따라서 Q의 부호도 달라집니다. 그쵸? X가 양인 케이스, 인덕터인 경우죠. 그쵸? X가 양이라는 것은 유도성 부하가 돼서 인덕터가 되고, 그때의 무효 전력도 양이 된다는 거고, X가 음이 돼서 캐피시터 성분이 있다면 Q도 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부호하고 Q의 부호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R이라는 성분과 X라는 성분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갖다가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요거하고 같은 말이 높이를 왼쪽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다 그려. 그러면은 요서 여기까지 길이를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두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 하는데, 요때는 X가 양의 케이스입니다. 그쵸? X가 양이니까 위로 향했다고. 근데 X가 음인 케이스는 R이 있고 X가 밑으로 갈 거니까 요런 삼각형을 갖다가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고, 이걸 반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수도 있다. 요 길이가 R이 되고 요 길이는 X의 크기가 되는데 X가 음의 케이스입니다. 즉 요렇게 그리는 요 벡터가 G의 벡터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나도 G의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원점이라면 요 벡터가 G의 벡터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원점 여기라 그러면은 요런 벡터는 실수부와 허수부
나눠진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갖다가 우리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 그러고, 임피던스 삼각형에 반한 전력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S라는 벡터를 그리는데, S라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 그림은 안 그리겠어요. 오른쪽 그림은 그리겠습니다. P라는 크기와 그 다음에 Q만한 크기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삼각형을 갖다가 우리는 전력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놨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력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전력 삼각형의 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P 대 Q는 R 대 X가 됩니다. 수식상으로. P하고 Q의 B는 앞에 있는 2분의 1 R의 크기의 제곱은 약분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R하고 X의 B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삼각형하고 전력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임피던스 삼각형이 딱 주어지면은 역시 마찬가지 전력 삼각형. 크기는 모르지만 B는 대충 알 수가 있다. 실수의 크기와 허수의 크기의 B는 전력 삼각형이나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복소 평면에다가 우리가 복소 전력을 갖다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이 실수부고 이쪽이 허수부가 되면은 S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즉 S가 144분면에 존재한다면 Q가 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소 전력 S가 144분면의 하나의 포인트로 결정이 된다면 Q가 양의 케이스입니다. 허수 파트가 양이 되는. 이 말은 부하가 X가 양이라는 의미고, 부하가 양이면은 X가 양이면은 요거는 유도성 부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죠. 그래서 요거는 레깅이라고, 레깅. 그 다음에 S가 이쪽에 4사분면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Q가 음의 값을 갖는 거고, 이것은 X가 음의 값을 갖는 것과 같고요. 요거는 용량성 부하가 되고, 그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빠릅니다. 그렇죠? 빨라서 우리는 리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거는 지상, 요거는 진상. 위상이 빠르고 위상이 늦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에서 마지막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냐면은 피상전력이 있어요. 복소 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피상전력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소 전력은 S의 벡터 표시고요. 피상전력은 그냥 스칼라 양이에요.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라는 복소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복소 전력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피상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만 피상전력이 되고, 피상전력의 단위는 복소 전력의 단위하고 똑같이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우는 것이 뭐냐면 역률이에요. 파워 팩터라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PF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의는
피상전력하고 유효전력의 비입니다. 단위는 없어요. 왜? 표기만 얘가 와트고 얘는 볼트 암페어지만 근본적으로 볼트 암페어가 바로 와트죠. 그죠? 와트라는 게 뭡니까? 1볼트에서 1암페어를 곱하면 1와트가 되잖아. 그러니까 표기만 우리가 여기서 볼트 암페어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거의 의미나 와트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상전력은 하고 평균전력을 따지보면요. 평균전력은 절대로 피상전력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피상전력이고 밑변의 길이가 평균전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빗변이 밑변보다는 항상 큽니다. 그래서 파워 팩터는 항상 1보다는 적어요. 그 다음에 이 파워 팩터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들다 보면요. 어떤 전원에서 부하로 에너지를 줍니다. 얼마만한 에너지를 주냐면은 복소 전력만큼 줘요. 주면은 부하에서는 그만한 에너지를 받아서 유효 전력만큼 소모를 해요. 그리고 무효 전력만큼 다시 돌려줍니다. 전원에 다시.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전원을 갖다가 그냥 전원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유효 전력만 왔다 갔다 한 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하 쪽에서 전원 쪽으로 돌려주는 무효 전력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 전력만큼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줬는 쪽은 있는데 받아서 쓴 쪽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역률이 만약에 무효 전력 Q가 작으면 작을수록 P하고 S하고는 가까워집니다. 자,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다면, 전력 삼각형이 있다면 요 길이가 P가 되고요. 요 길이가 Q가 돼요. Q가 작다는 것은 이 높이가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면은 요 밑변의 거리하고 밑변의 거리가 같아지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니까 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역률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주기는 줬는데 소모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만 줬고 역률이 1이 된다는 것은 준 만큼 다 소모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쩌보면은 역률이 효율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쵸? 효율이 뭡니까? 에너지를 받아가 그거 일부를 쓰는 거죠. 그쵸? 일부는 날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역률이 어쩌면 효율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역률을 얘기하는데 비상전력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복소전력은 위에 있을 때하고 아래에 있을 때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소전력이 1 플러스 J하고 어떤 복소전력은 1 마이너스 J다 이러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피상전력으로 따지면 같아요. 그러니까 피상전력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1, 4, 4분면에 있는 각도만큼 4, 4분면에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P도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니까 역률이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률을 얘기할 때는 그 크기도 얘기하지만은 그 위치가 1, 4, 4분면에 있느냐 아니면 4, 4분면에 있느냐를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갖다가 예로 얘기를 해줍니다. 지상이냐 진상이냐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앞에서 썼던 그 단위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 V가 앰플리튜드가 Vm이고 위상이 세타 V. I의 페이지는 크기가 Im이고 위상이 세타이라면 복소전력은 2분의 1 Vm에다가 Im에 위상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피상전력 S는 S 복소전력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얘입니다. 2분의 1 VM IM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유효 전력 P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Vm Im에다가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워 팩터는 P 나누기 S니까 2분의 1 Vm Im이 사라지고 남는 거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부하가 수동소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하의 임피던스는 1 내지 4, 4분면에만 존재한다. 2와 3, 4분면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따라서 세타 V와 세타 I의 범위는 90도하고 마이너스 90도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즉 파워 팩터는 1보다는 적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아니고 제로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팩터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당연히 양이죠. 그쵸? 왜? 비상전력도 양이고 평균전력도 양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1, 4, 4분면에 있는 거하고 4, 4분면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하나는 지상이고 하나는 진상이거든. 근데 역률을 계산하면 똑같이 나타나요. 왜? 두 개의 유상각의 차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전압의 유상이 전류의 유상보다 빨라도 좋고 느려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것은 코사인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V나 똑같은 거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빨라도 좋고 90도 늦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 V가 큰지 세타 I가 큰지는 예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하를 갖다 정의할 때 부하는 역률이 얼마이고 진상이다 또는 역률이 얼마이고 지상이다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하를 딱 주어지고 부하의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것만 딱 구하면 다 푸는 것은 아니고요. 한 80%밖에 안 맞습니다. 나머지 20%는 그 부하가 진상인지 지상인지를 명기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시료치를 대입을 합니다. 시료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뭐냐 하면은 어떤 전압의 RMS 밸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은 VT가 어떤 전압이 있어요. 전압 파형이 VM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은 이 VT의 페이즈 V는 VM의 세타 V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VT의 RMS 밸류는 VM에다가 루트 2를 나누는 케이스가 됐을 거예요. 삼각파라든지 렉탱귤러 웨이브는 시료치가 다르게 계산된지 몰라도 정연파인 경우에는 앰플리튜드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은 RMS 밸류가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V의 페이지에 있는 앰플리튜드하고 VT의 RMS 밸류가 유사한 값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V의 벡터가 아니고 V의 RMS 벡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즉 V 벡터에다가 첨자로 RMS를 표기를 하면은 V의 페이지에다가 루트 2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왜? V의 페이지는 앰플리튜드가 VM인데 V의 페이지에다가 RMS 밸류를 딱 쓰게 되면은 그거에다가 루트 2를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루트 2분의 VM. 즉, 시료값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료치가. 그러니까 V의 RMS 밸류의 페이지의 크기가 바로 시료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복소 전력 S를 한번 볼까요? S를 보면은
2분의 1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인데 2분의 1을 나눠 쓰겠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로. 그래서 요게 루트 2분의 V의 페이즈 곱하기 루트 2분의 I의 페이즈의 전체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2는 실수니까 컨주게이트에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V의 페이즈가 아니고 VRMS의 페이즈가 되고요. 요거는 I의 RMS 밸류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 전력 S가 RMS 밸류를 쓰니까 앞에서 우리가 DC에서 설명했던 V 곱하기 I하고 같은 개념이 되더라. 즉 2분의 1이 사라지더라. 실효치의 의미가 뭡니까? 실효치를 정의할 때 들어가는 물리적인 의미가 전력이었어요. 그쵸? DC 전력을 가한 때 소모하는 에너지나 실효치라는 전압을 가했을 때 교류로 소모하는 전력이 같았거든. 그래 에너지 측면에서는 같았어요. 그래서 실효치라는 걸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DC에서 썼던 우리가 전력 문제나 교류에서 쓰는 전력 문제가 같아져요. 2분의 1이 사라졌어.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첨자를 없애기 위해서 RMS 페이즈라고 이렇게 새로 명기. 자, 그러면은 전력 문제하고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도성 부하냐, 용량성 부하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하 GL이 있는데 R 플러스 JX가 됩니다. X가 양이면 유도성 부하, 그렇죠? 1, 4, 3분면에 존재해서 X가 음이면 4, 4분면에 임피던스가 존재해서 용량성 부하. 그 다음에 X가 양이면은 역률이 지상이고, 그렇죠? 레깅이고, X가 음이면은 유상이 진상이고 리딩이 되고. 역률은 S의 크기분의 P가 역률의 정의인데 만약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로부터 바로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이 닮은 꼴이라 그랬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따졌을 때 역률은 P제곱 플러스 Q제곱, 즉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이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임피던스 삼각형에서도 뭡니까?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루트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분의 R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이 값이나 복소 전력에서 만들어지는 P 자성 플러스 Q 자성분의 P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진상인지 지상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어떤 부하든지 2단자망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 IT와 걸리는 전하 VT의 파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하면은 V의 페이즈는 30에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고요. I의 페이즈는 5에 30도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복소 전력 S는 2분의 1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니까 2분의 1 V가 30에 마이너스 30도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니까 5에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15하고 5니까 125입니까? 75입니까? 75에 마이너스 60도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이거는 이제 극좌표계로 가고 직각좌표계로 곤치면은 75에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60도 플러스 J에 75에 사인 마이너스 60도 하니까
2분의 75 마이너스 J에 2분의 75 루트 3. 그래서 유효전력은 2분의 75W,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2분의 75 루트 3 볼트 암페어 리액턴스. 역률은 정의대로 구하지 말고요. 정의대로 기억이 안 나면 정의대로 S의 크기분의 P의 크기니까 S의 크기가 75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전력 2분의 75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5가 되고 X, 그러니까 Q의 값이 음이니까 X도 따라서 리딩. 역률을 얘기할 때는 0.5이면서 리딩이다. 그러니까 파워 팩터를 물으면 파워 팩터는 0.5 갈로 리딩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또는 갈로 진상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워 팩터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였어요. 전압의 유상에서 전류의 유상을 빼서 코사인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얘가 30도 빼니까 마이너스 60도. 여기 하면 돼요. 그러면 0.5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60,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니까 0.5가 되더라. 그 다음에 진상. X가 음이니까 진상이다.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의 크기는 뒤에로 놓아야 돼요. V 나누기 I니까 6에 마이너스 60도. 6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3 플러스 마이너스 J의 3 루트 2 단위는 이렇게 나옵니다.